LA 산불이 조금씩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지와 재로 인해 대기질은 최악인 상황입니다. 산불이 조금씩 진정되고 있지만 피해를 입은 한인들은 막막한 실정입니다. 직접 만나봤습니다. LA 산불 인근 지역에서 방화 혐의로 2명이 추가로 체포됐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꾼 단속 행정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첫 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수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8일째를 맞는 LA 산불은 이제 조금씩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지와 재로 인해 대기질이 현재 최악인 상황이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첫 소식 이재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 소방국은 오늘 가장 파괴적인 두 화재의 확산세가 어느 정도 멈췄다고 밝혔습니다. 이튼 산불은 45%가 진화됐고 팰리세이즈 산불도 19%의 진화율을 기록했습니다. In the past 24 hours, there's been little to no fire growth on both incidents. 대기질 악화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1,700만 명의 주민들이 바람에 날리는 재와 먼지로 인해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LA 카운티 공립도서관에서 주민들에게 N95 마스크를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소방국은 이제 화재 지역 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Including downed power lines, broken gas lines, hazardous materials, and unsafe water. 다행히 대부분 지역에 강풍이 약화된 상황이지만 샌게브리엘 산간 지역엔 산불 위험이 높은 적색 경보가 내일 오후 3시까지로 연장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망자는 25명으로 증가했으며 경찰은 강제 대피 지역에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통금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두 번째로 규모가 컸던 이튼 산불의 대피 명령이 하향 조정되면서 주민들이 속속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튼 바로 옆은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데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이두영 기자가 피해 한인들을 만나봤습니다. 이튼 산불이 휩쓸고 간 한 주택가. 주택들이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잿더미가 됐고 차량들은 뼈대만 남은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주택 바로 위에 있는 산등성이는 화재 진압에 사용되는 분홍빛 액체인 포스체크로 덮여 있습니다. 군은 군용차까지 동원해 경찰과 함께 거리 통제에 나서고 전력과 가스 공급 업체들은 피해 복구에 한창입니다. 두 번째로 화재 피해가 큰 이튼 산불 지역입니다. 한인들도 다수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피해 규모는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튼 산불 바로 옆 라케냐다와 라크라 센터 등 한인 밀집 지역도 방문해봤습니다. 강풍으로 인해 간판이 날아간 업소가 곳곳에 눈에 띕니다. 이 지역은 강풍과 정전으로 주민들 대부분이 다른 지역으로 대피했다가 이번 주 초부터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인 업주들은 일터로 속속히 복귀하고 있지만 보상을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아이스크림, 케이크, 데일리 제품, 우유, 계란, 이제 저희는 이걸 많이 쓰니까 이제 그런 것들 다 녹아서 이제 토요일 날 완전 대청소를 한 거죠, 다. 지금부터가 더 걱정이지만 물어볼 곳도 의지할 곳도 없다고 호소합니다. 히터나 이런 걸 털 수가 없어요. 이 먼지가 그 필터에 그 에어컨 지붕에 있는 거 필터에 이제 그 다 이제 재가 다 껴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추워도 지금 켤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도 지금 청소를 사실 해야 되는데 저희는 막막하죠. 그런 거를 저희가 어디다 알아보고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며칠간 대피했다가 가까스로 집에 왔지만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안에는 너무 연기랑 재랑 막 이렇게 다 있어가지고 정신적인 피해와 조금 이제 아무래도 좀 이제 뭐 이것저것을 다 이제 또 이제 없으니까 다 구비해야 되니까 이제 대피 가가지고 애들 있으니까 아무래도 필요한 것들도 다 사고 이제. 산불이 진정세를 보이면서 한인들은 보금자리와 일터로 복귀하고 있지만 완전한 일상으로 돌아오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LA에서 SBS 이두현입니다. LA 산불 인근 지역에서 방화 혐의로 2명이 추가로 체포됐습니다. 짐 맥도넬 LA 경찰국장은 어제 오후 2건의 방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오후 5시쯤 글렌옥스와 벤 나이스 거리 선상에서 발생했습니다. 한 시민에 의해 제압된 용의자를 경찰이 체포했는데 용의자는 나뭇잎이 타는 냄새가 좋아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9시 반쯤엔 산타모니카 거리와 버몬트길 교차로에서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른 여성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 여성은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불을 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A 수도 전력국 건물에 한 남성이 총기를 갖고 등장해 구금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총을 든 사람이 건물에 나타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이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이 총기를 사용하진 않았지만 이번 산불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찰은 용의자를 구금했습니다. 팰리세이즈 산불 피해자들이 LA 수도 전력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물 공급 문제로 소방관들이 산불에 맞서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합니다. 더구나 지난 2020년 산불 당시에도 퍼시픽 팰리세이즈 지역에 물 공급 시스템이 고장나 소방 활동이 어려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산불이 난 지역 부근인 산타 이네즈 저수지는 비용을 줄이려고 최근 1년 동안 물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미주 한인 보험재정 전문인 협회가 한인 산불 피해자들을 위한 정보 제공에 나섰습니다. 보험재정 전문인 협회는 협회 웹사이트에 이번 산불과 관련한 보험 청구 방법과 정부 지원 내용 등을 게시하고 필요한 경우 상담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산불 피해를 당한 경우 주택이나 재산 등 피해 규모를 가능한 빨리 파악해 보험사에 보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클레임을 하실 때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저희가 많이 도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피해를 보신 분들은 또 각자 에이전트가 있으실 거예요. 회원사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저희 같은 고객으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도와드리려고. 특히 주택이 불타 대피한 경우 숙박과 식사 등 모든 관련 지출의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 기록을 남길 것도 조언했습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LA 지역 학교들이 이웃 학교로 장소를 옮겨 수업 재개에 속속 나서고 있습니다. LA 통합교육부에 따르면 산불 피해를 입은 학교는 모두 9곳입니다. 이 학교들은 근처의 다른 학교에서 이번 주부터 수업을 재개합니다. 한편 패서지나 교육부는 모든 학교가 오는 17일까지 휴교한다고 밝혔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꾼 단속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명령은 LA 카운티 특정 지역에서 앞으로 3개월 동안 산불 피해 지역의 부동산을 값싸게 매수하는 것을 막는다는 내용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탐욕스러운 개발자들이 노동자 계층 커뮤니티를 속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주민들에게 법적 권리와 이용 가능한 자원을 알리고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법 집행기관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산불로 동물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알타데나 지역에 거주하는 조엔 데라 토레는 불탄 자신의 집 부근에서 화상을 입은 개를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파사데나 지역의 동물보호소로 개를 보냈으며 이후 주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데라 토레는 화상을 입은 올빼미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산불로 인해 과밀 상태가 된 LA 보호소에선 수십 마리의 개와 고양이가 시애틀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Every time you feel defeated, find your flow within. When you find your flow, every moment onward will become limitless. Find your flow every time. 윤석열 대통령 체포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어제 관저에서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로 이동해 조사를 받았고 첫날 밤을 서울 구치소에서 보냈습니다. 김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이 시간만 해도 관저에 머물렀던 윤석열 대통령은 어젯밤 9시 50분쯤 이곳 서울구치소로 호송됐습니다.
공수처에서 경호 차량을 타고 호송된 뒤 이곳 구치소 안에 있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하룻밤을 보냈는데 관저와 달리 이곳 구치소 앞엔 5명 남짓한 지지자들만 모여있을 뿐 비교적 한 사람 분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앞서 지지자들은 어제 윤 대통령이 조사를 받는 동안 공수처 앞에서 체포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나선 일부가 이곳 구치소로 넘어와 수사기관을 규탄하는 농성을 벌였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어제 조사가 끝나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 적부 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건데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관할 것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체포를 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체포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것과 동시에 체포영장이 2차례 발부된 서울 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 심사까지 받는 상황을 막아보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하룻밤을 보낸 구인 피의자 대기실은 피의자가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구금되는 곳입니다. 19제곱미터가량, 옛날 단위로 6평에서 7평 정도 되는 방 내부엔 화장실과 TV, 접었다 펼 수 있는 매트리스가 있고 통상 다른 피의자와 함께 쓰지는 않아서 사실상 독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론 처음으로 구금된 윤 대통령의 경호를 어떻게 할지도 쟁점이었는데 법무부 관계자는 경호원이 구치소 안에 들어와 경호한 전례가 없다며 경호처와 협의는 하겠지만 구치소 안에서 경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은 구속 뒤 3평 남짓한 독방에 수감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에서 SBS 김진우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다시 공수처로 이동해 2차 조사를 받습니다. 이르면 오늘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김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이 체포영장 시한인 48시간이 아직 지나지 않아서 윤 대통령이 오늘도 이곳 공수처에 나와서 조사를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경호처 차량 등 이 특별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첫 조사는 어젯밤 9시 40분쯤 끝났습니다. 어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거의 모든 질문에 답변하지 않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엔 조사 내용이 본인 대답대로 작성됐는지 확인하는 조서 열람 및 날인 절차도 거부하고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어제처럼 진술을 계속 거부할 경우 체포 시한인 48시간을 다 쓰지 않고 오늘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맞서 윤 대통령 측은 기존 4명이었던 변호인단에 어제 4명의 변호사가 추가로 선임계를 제출하며 빨라진 수사 속도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오후 2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2차 변론 기일이 예정돼 있었는데 윤 대통령 측에선 이 기일을 조정해달라면서 재판부에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당초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려 했지만 공수처에 체포돼 출석할 수 없다며 탄핵 심판 당사자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그제 열린 1차 변론 기일은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4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이 헌법재판소법은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정하고 그때도 나오지 않으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윤 대통령 측 요청에 따라 오늘 2차 변론 기일을 연기할지 아니면 그대로 진행할지에 대해 헌재는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 공수처 근처에서는 어젯밤 5, 6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분신을 시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남성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현재 중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SBS 김지욱입니다. 외국 언론들도 윤석열 대통령 체포 소식을 실시간 속보로 전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한국에 미칠 파장에도 주목했는데 지난 몇 주 동안의 불확실성 이후 한국의 법치주의가 우세해지고 있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한상우 기자입니다. 주요 외신들은 새벽부터 시작된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주요 뉴스로 시시각각 전했습니다. And he's been holed up here, John, for the better part of 2.5 weeks. And if we can report any good news, it is certainly that a violent clash has not broken out. BBC는 인터넷 첫 화면에서 대통령 관저 대치 상황을 실시간 중계하며 한국의 정치 위기가 분열을 드러냈다고 소개했습니다. 외신들은 사상 초유의 대통령 체포가 갖는 의미와 이후 전개에도 주목했습니다.
영국 더 가디언은 지난 몇 주간의 불확실성 이후 한국의 법치주의가 우세해지고 있다고 진단했고 뉴욕 타임스는 국가를 정치적 위기에 빠뜨린 계엄령 선포 후 오랜 긴장 속 대치가 일단 종료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의 복잡한 조사 주체를 설명하며 서로 협조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정치적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동안 여러 결정적 위기 상황에서 한국이 리더십 위기로 마비됐다고 평가했고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불행한 한국 역대 대통령들의 역사를 별도로 재조명하기도 했습니다. 일본과 중국 관영 매체들 역시 윤 대통령의 체포 소식을 속보로 전하면서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的这个努力是冲破了韩国总统警卫部门所设的大概是3重这样的障碍之后呢，进入到了总统官邸的内部。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이후 미 백악관은 한국 정부와 국민의 헌법 준수 노력에 감사한다며 굳건한 동맹을 약속했고 일본 정부는 내정에 대한 언급을 삼가겠다면서도 특별하고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미국 국무장관 후보자가 북한의 핵무기는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보험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이 5년 안에 타이완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후보자는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권력 유지를 위한 보험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일기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회의적이었다면서도 핵 개발을 막진 못했지만 미사일 실험을 중단시키는 등 상황을 진정시키는 데는 성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러시아 파병 등 북한의 분쟁 개입에 우려를 표하며 국제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세력으로 러시아, 이란과 함께 북한을 꼽았습니다. In Moscow, in Tehran, in Pyongyang, dictators, rogue states now sow chaos and instability and align with and they fund radical terror groups. 중국을 겨냥해선 자신의 이익에 맞게 국제 질서를 조작하고 해킹과 도둑질로 초강대국에 올랐다고 비판했습니다. 극적 변화가 없다면 중국은 5년 안에 타이완을 침공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Unless something dramatic changes, like an equilibrium where they conclude that the costs of intervening in Taiwan are too high, we're going to have to deal with this before the end of this decade.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국 모두 양보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정책은 전쟁을 끝내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나토 등 동맹 정책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에게 중요한 건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유능한 동맹이라며 더 많은 기여를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동맹국이 해당 지역 방위에 돈을 더 내야 한다는 뜻이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놓고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뉴욕 증시 주요 지수들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오르면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뛰어올랐습니다. 나스닥이 가장 많이 2.45% 올랐고 다우가 1.65%, S&P 500도 1.83% 상승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오른 건 12월 소비자 물가 통계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 덕분입니다. 전체 물가는 11월보다 올랐지만 계절 영향을 받는 식료품과 에너지를 빼고 계산한 근원 물가 지수가 3.2%로 예상보다 낮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꿈틀대던 집값과 월세가 3년 만에 가장 낮은 4.6% 상승에 그쳤습니다. 작년 9월 이후로 물가가 들썩이면서 금리 인하가 늦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커져왔는데 일부 누그러질 수 있다는 근거가 나온 셈입니다. This fits into our long-term view that completely counter to the market, which is inflation's decelerating, rates are going to come down. 이 소식에 먼저 치솟기만 하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0.1%포인트 이상 내렸습니다. 또 연준이 올해 최소 2번 금리를 내릴 거란 전문가들 예측도 하루 만에 35%에서 50%로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금리 걱정이 낮아지면서 개발에 자금이 많이 필요한 성장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테슬라가 8%, 엔비디아가 3.3% 올랐고 우리나라 투자자가 많이 사들인 양자 컴퓨터 주식들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가자 전쟁을 휴전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지난 2023년 10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이후 1년 3개월 만입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가자 지구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현재 시간 15일 가자 전쟁 휴전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순간입니다. 중재국 카타르와 하마스 관계자들은 양측이 42일간 교전을 멈춘 뒤 인질과 수감자를 교환하면서 영구적 휴전을 논의하는 3단계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هذه الساعات بنستناها من سنة وسنة ونص. احنا بنعيش اللحظات هذه قاعدين ما حدش بيحس بالشعور اللي احنا عايشين فيه. شعور لا يوصف، شعور لا يوصف. بدنا نروح هسه. بدنا نروح على الشجاعية حبياتي. 이스라엘은 오늘 중 합의안을 내각 투표에 붙일 예정인데 이후 구체적인 휴전 돌입 일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신에 보도된 합의안을 보면 하마스는 6주간 이어질 휴전 첫 단계에서 인질 33명을 석방합니다. 이스라엘은 석방되는 자국 민간인 인질 1명당 팔레스타인 수감자 30명을, 이스라엘 여성 군인 1명당 팔레스타인 수감자 50명을 각각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석방되는 팔레스타인 수감자는 모두 990명에서 1,61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휴전 첫 단계 가자 지구에서 병력을 점진 철수하고 휴전 16일차가 되면 영구 휴전 등 의제를 포함하는 휴전 2단계 논의를 본격화합니다. 휴전 3단계까지 이르면 이집트, 카타르 등 중재국과 유엔이 감독하는 가운데 가자지구 재건을 시작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로써 2023년 10월 시작된 가자지구 전쟁은 1년 3개월여 만에 잠시 멈추게 됐습니다. 전쟁이 이어지는 동안 팔레스타인에선 4만 6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스라엘에서도 1,200명가량이 숨지고 210명 넘게 인질로 끌려가는 끔찍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LA 메트로가 버스와 전철의 무료 이용 서비스를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메트로가 버스와 전철의 무료 이용 서비스를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제니산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산불과 강풍으로 인한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며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하거나 대피소로 이동하기 편리하도록 메트로 전 구간을 무료로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월 15일 3.1절 글짓기 대회가 LA 한인회에서 개최됩니다. 3.1 여성동지회는 차세대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정체성을 알리기 위해 3.1절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며 대상은 유치원부터 12학년 학생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청 마감은 오는 2월 12일까지입니다. 앞으로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 금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필머피 주지사는 학생들의 집중력과 정신 건강 개선을 위해 모든 공립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우정국이 2025년 음력설을 맞아 뱀의 우표를 공개했습니다. 연방우정국은 음력설은 가족과 친구, 커뮤니티가 함께 축하하는 소중한 명절이라며 이번 뱀의 해를 맞아 초록색 뱀과 나무를 그린 우표를 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도 오바마 케어가 오늘 마감됐습니다. 현재 신규 가입자는 전국적으로 300만 명으로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보조금을 추가로 제공한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5년도 오바마 케어는 오는 2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스탠바이 하이 큐. 평양에서 SBS, 워싱턴에서 SBS 조성원입니다. 생생한 취재 현장을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2025년 SBS 이브닝 뉴스가 새롭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LA 산불은 이제 복구와 지원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인 지원은 물론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적인 치유도 동시에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수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